고생코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43,526달러, 이더리움 3,218달러, 비트코인은 현재 48,300달러에서 43,500달러까지 10%가량의 가격 내림을 주었고 현재는 약 횡보 중에 있습니다. 이제 단기적 움직임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움직임은 늘 이야기 드리고 있죠. 장기적 하락과 빙하기. 야, 시즌 오프라며. 의류회 같은 경우는 시즌이 끝나도 할인 판매를 하죠. 시즌 오프가 되더라도 내려가며 가격적 변동을 줄 것입니다. 우린 그걸 현명하게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정말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푸근한 평단으로 매수하고 열심히 2, 3년 영차 하면 됩니다. 오늘의 공포탐욕 지수는 34, 피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과거 지속 피어인 구간에서 그리드 구간을 한번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번 그리드가 마지막 기회였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크립토 토탈 마켓캡 일봉 차트입니다. 매일 이야기 드리지만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2.15T의 강력한 저항 부근을 결국 뚫지 못했습니다. 3월 28일부터 가격 내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꽤나 많은 도전을 했지만 뚫지 못하였고 아마 저 구간은 이제 강력한 저항으로 길게 한 번에 뚫어내지 않는 이상 쉽게 뚫을 수 없는 구간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ET 부근의 지지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저항으로 리테스트까지 한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함께 현금화하신 분들은 현재 푸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좋은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죠. 마켓캡상 1.88T에서 1.92T까지 이더리움 가격 기준으로 385만원에서 380만원 가격 알람 꼭 해놓으시고요. 그 자리가 오면 다시 상황을 보도록 합시다. 신규 진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꼭 나는 포지션을 잡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손절을 매우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포지션을 꼭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잦은 매매 그리고 반복되는 스탑은 적은 금액일지라도 모이다 보면 생각보다 꽤나 큰 금액이 됩니다. 우리는 3월을 통해 괜찮은 수익을 얻었고 당분간은 시장을 관망하며 지켜보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늘 이야기 드리지만 KRW 현금 100%도 하나의 포지션이라는 점 잊지 말아주십시오. 장기적 하락을 보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차트 외적인 국제 정세의 상황도 큽니다. 지속,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과거에도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을 한 적이 있잖아. 근데 왜 지금 와서 난리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번 긴축과 금리 인상은 과거의 움직임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시장의 투자자라면 재밌게 봤을 법한 영화 빅쇼트가 있습니다. 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각색한 것인데요.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요? 모든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엄청난 금융위기가 찾아온 미국, 그리고 기업과 서민들은 불경기에 돈을 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와 동일하게 미국은 저금리 정책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어림도 없었죠. 결국 미국은 양적 완화라는 새로운 카드를 만지작거립니다. 국가에서 돈을 기업들에게 거의 주듯 빌려주고 나중에 경제가 좋아지면 다시 돌려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장엔 돈이 풀리기 시작하였고 그럼 낙수 효과로 인하여 기업들은 본인들의 직원들에게 그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띠겠죠. 그럼 여기서 이야기를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궁금점이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없던 돈이 생겼는데 물가 상승은? 네, 물가 상승은 크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존재였죠. 중국은 값싼 공산품들을 미국에 수출하였고 미국 내 물가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잡는 큰 역할을 하였으니까요. 자, 돈을 풀었지만 물가는 안정적이었고 경제는 다시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럼 이제 남은 건 하나죠. 거의 제로금리로 빌려주었던 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금 행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통령도 양적 긴축이라는 카드를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긴축을 시작하면 시장에 좋지 않은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곧바로 대통령 지지율과 이어지게 됩니다. 지지율은 곧 상하 의원 선거 결과로 이어지게 될 테니까요. 그럼 그렇게 오바마도 트럼프도 긴축이라는 폭탄을 본인이 아닌 다음 대통령에게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중국의 존재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단순 미국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값싼 공산품, 그로 여태 미국은 물가를 잡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년 코로나라는 질병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시장은 다시 강력하게 얼어붙었죠. 몇 나라는 문을 걸어 잠궜고 내부적으로도 잠궈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에도 차질이 생겼죠. 여기서 미국은 다시 무한 양적 완화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립니다. 왜냐? 과거의 위기를 안전하게 넘겼거든요. 미국의 완만한 통화 정책에도 물가를 잡을 수 있었던 건 중국의 값싼 공산품.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중국도 역시 생산자 물가 지수가 크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값싼 공산품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던 미국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고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금방 끝날 것만 같았던 코로나는 장기화되기 시작했고 2년여의 시간이 흘렀죠.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은 역시나 지속 양적 완화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는 점점 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슬슬 코로나가 잡혀가나 했습니다. 이제 천천히 문제를 해결해 볼까? 여기서 또 다른 변수 등장.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미 미국은 저금리와 양적 완화로 시장은 기형적인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형적인 상황을 막아주던 중국의 존재도 현재로선 사라진 셈이죠. 미국뿐 아니라 현재 전 세계는 엄청난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다가올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물가 상승은 여러분도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2만 원 미만의 치킨은 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하지만 큰일이 났어요. 베네수엘라는 치킨이 한 마리에 1억이래요. 이런 일들이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든 잡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11월에 미국 내 선거가 있거든요. 바이든과 민주당은 어떻게든 이 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플레이션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든 이것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FOMC 내 비둘기파였던 의원들마저도 매파적인 성향으로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미국은 어떻게든 이것을 잡아내려고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5월 FOMC 내용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에 대한 발표 내용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은 크게 돌아오겠죠. 하지만 정말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미국은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으로만은 이 인플레이션을 완벽하게 잡아낼 순 없을 겁니다. 왜냐고요?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셨다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인플레이션의 근본,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말이죠. 단순히 차트상으로만 하락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더불어 국제 정세도 어렵고 복잡하고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오늘의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큰 하락 이후 횡보 중인 비트코인입니다. 전반적인 방향성은 알고 계시죠? 국제 정세와 뉴스와 함께 생각하더라도 좋지 않은 상황임은 확실합니다. 비트코인 4시간 차트입니다. 단기적인 움직임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상횡상 그리고 하횡하의 패턴을 생각해 보았을 때 뒤의 움직임은 이야기 안 해도 아시겠죠? 단기적으로 진정한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려면 확정적으로 43,762달러를 넘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기회는 많고 기회를 잡을 수 있게 천천히 시장을 바라봅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미국의 경제가 흔들린다면 어쩔 수 없이 전 세계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 여파는 우리에게도 돌아올 것입니다. 현명하게 잘 대처해 보자고요. 오늘도 도움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며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